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까요? 아들의 친구인 상혁이가 저녁에 집에 들르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오늘 우리 집에서 자고 가겠다고 하는데요. 밤에 한숨도 안 재울 거라면서 기대하고 있으라고 하는 거 있죠. 저는 밤새 그러는 거는 힘들어서 싫다고 아닌 척을 하기는 했는데요. 사실은 빨리 상혁이가 집에 와서 그렇게 해주었으면 하고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주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 사이고요. 상혁이는 아들 친구라 젊기는 하지만 정말 엄청난 남자이거든요. 매번 저를 한없이 만족시켜주는 남자인데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부끄럽기는 하지만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는 5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경기도의 한 지역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회사를 다니는 딸은 서울에서 혼자 지내고 있고 막둥이 아들은 대학생인데 얼마 전에 군대를 갔죠. 남편은 왜 이야기를 안 하냐고요? 사실 남편은 입에 올리기도 싫은 사람이 되어버렸거든요. 나름 사업을 크게 하던 남편은 경제적으로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돈도 잘 벌어다 주고 참 화통한 사람이었죠. 저보다 10살 많았던 남편은 처음에 선자리에서 만났을 때는 아저씨 같아서 싫었는데요. 그 무렵 20대 중반이었던 저를 꼬시려고 남편이 참 노력을 많이 하기는 했었어요. 30대였던 남편에게 20대 중반인 제가 참 예뻐 보였나 봐요. 남편은 집안이 여유가 있어서 젊어서부터 사업을 했다고 했는데요. 물질적인 걸로 제 환심을 사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제가 어리다 보니 능력 있어 보이는 남편에게 홀딱 넘어갔던 거죠. 그래도 결혼하고 한동안 행복하기는 했어요.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능력 있는 남편하고 결혼하니 좋은 점이 많았죠. 좋은 집에서 여유 있게 살면서 친정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기도 했고요. 친구들도 다들 저보고 부잣집에 시집 잘 갔다면서 부러워했었죠. 저는 남편 뜻을 따라서 전업주부로 지내면서 살림에만 신경을 썼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도 금방 생기더라고요. 큰 아이는 예쁜 딸아이였고요. 몇 년 후 30대 중반이 되었을 때 둘째를 낳았는데 아들이었어요. 시댁 식구들이며 친정에서도 어찌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들이 걸음마를 할 무렵부터인가 남편에게서 조금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사업하는 사람이니 회사 일이 바쁜 건 이해를 했었는데요. 어느 날인가 남편 옷에서 여자 화장품 냄새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제가 예민한 건가 싶었어요. 제가 잘못 맡은 걸 수도 있는 거니까요. 아니겠지 생각하면서 찜찜한 마음을 달래고 넘어가기도 했었는데요. 생각해보니 둘째인 아들을 낳고는 남편하고 잠자리를 안 한 지도 꽤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애들을 다 재워놓고 남편을 유혹을 해봤는데요. 피곤하다는 핑계로 은근슬쩍 돌아눕는 걸 보고는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서운하다는 생각도 들고 여자가 있어서 나에게 무관심해진 건가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며칠 후에 남편이 씻으러 들어간 사이에 남편 휴대폰으로 알림이 뜨는 걸 보게 되었는데요. 평소에 남편은 휴대폰에 비밀번호를 해놔서 제가 들여다보지는 못했거든요. 왜 메시지가 들어오면 미리 보기로 문자 내용이 보이기도 하잖아요. 정말 우연하게 메시지가 들어올 때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자기 잘 들어간 거야 라는 메시지가 딱 뜨는 걸 보고는 남편의 외도를 눈치채게 되었어요. 남편이 씻고 나왔을 때 저는 추궁하기 시작했고 문자가 뜬 걸 봤다고 하니 우물쭈물하면서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는 살 수 없다고 아이들을 데리고 며칠 친정에 가 있게 되었는데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면서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비는 바람에 결국 남편을 한번 용서하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어리기도 했고 저도 가정을 깨고 싶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래도 그때부터 남편이 미운 생각이 들었던 건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한번 깨진 신뢰는 잘 회복되지 않는 거잖아요. 다행히 그 일이 있고 나서 꽤 오랜 시간 동안 남편은 여자 문제로 저를 속썩이지는 않았어요. 어쩌면 저에게 들키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겠지만요. 그러다가 딸아이가 고등학교에 다닐 무렵 큰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이번에는 남편이 제정신이 아니었는지 회사 거래처 격리를 보는 젊은 여자랑 바람이 나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저에게 먼저 이혼을 요구해 오는 거 있죠. 그 여자를 정말 사랑한다나 뭐라나요? 처음에는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니, 바람이 난 것도 모자라서 이혼을 요구한다니요. 게다가 사랑이라니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 이혼하고 싶기도 했는데 아이들 생각이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특히나 대학 입시를 코앞에 두고 있는 딸아이에게 악영향이라도 줄까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참고 붙잡아 볼까 하는 바보 같은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요.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는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제 모습이 너무 딱해 보였어요. 돌이켜보니 언젠가부터 남편이 또 바람이 나면 어쩌나 늘 걱정하고 우울하게 살아왔더라고요. 이렇게 우울하게 사느니 남편을 안 보고 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 이혼하자는 남편의 요구를 들어주었어요. 아이들이 힘들어할지도 모르지만 더 늦기 전에 제 인생을 찾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은 제가 키우는 걸로 하고 그렇게 남편과 갈라서게 되었네요. 저는 서울을 떠나서 친정 근처인 경기도로 이사를 하기로 했죠. 위자료로 받은 돈하고 친정에서 도움을 조금 받아서 2층짜리 주택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저도 아직 젊었고 그냥 놀기는 싫어서 2층에 살면서 1층에 작은 꽃집을 하나 오픈하게 되었죠. 아이들 키운다고 살림만 해왔으니 어디 취업을 할 용기는 없었고요. 그냥 생활비나 조금 벌고 시간이나 보낼 심산으로 꽃집을 열었던 거죠. 사실 장사는 잘 안 돼도 크게 상관은 없었던 덕분에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었어요. 그래도 한자리에서 몇 년 꾸준히 장사를 하다 보니 이제는 단골 손님도 꽤 생겼고요. 졸업식 같은 시즌에는 꽤 바쁘게 하루를 보내기도 하네요. 참 고맙게도 딸아이, 아들 녀석 모두 공부도 열심히 해주었고요. 제 속 한번 썩이지 않고 좋은 대학에 입학해주기까지 했죠. 그렇게 몇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었네요. 그런데 얼마 전이었는데요. 저녁 시간쯤 되었는데 아들이 친구 한 명을 집에 데리고 왔더라고요. 대학교에서 사귄 동아리 친구라고 했는데 아들 녀석하고 꽤 친한 것 같았어요. 평소 조용한 성격인 아들은 친구들을 집에 잘 데려오는 편은 아니었는데요. 그래서 오랜만에 친한 친구를 사귀었나 보다 생각을 했죠. 아들 친구는 키도 크고 시원시원하게 잘생긴 녀석이었어요. 성격도 서글서글했고요. 그 아들 친구 녀석을 상혁이라고 할게요. 상혁이는 저를 처음 보자마자 엄청 미인이시라고 넉살 좋은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저는 상혁이의 팔뚝을 살짝 때리면서 아주 넉살 좋은 게 여자친구가 많겠다면서 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여자친구가 없어서 외롭다면서 아주머니가 마음에 드는데 자주 놀러와도 되냐고 묻는 거 있죠. 저는 어린 녀석이 아주 능글맞네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요. 잘생긴 아들 친구가 그런 칭찬을 해주니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아들이 오랜만에 친구를 집에 데려오기도 했으니 맛있는 거라도 해줄까 물어봤는데요. 둘이 학교 부근에서 밥을 먹고 왔다고 하길래 간식거리를 준비해주겠다고 했죠. 과일이랑 마실 거를 챙겨서 가져다 주었는데 둘이서 즐겁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니 참 좋더라고요. 아들이 활짝 웃는 모습도 보기가 좋았고요. 좋은 친구를 사귄 것 같아서 마음이 놓이는 것 같았어요. 저는 돌아가는 상혁이의 손을 꼭 잡고는 집에 자주 놀러 오라고 이야기를 했죠. 상혁이는 아줌마 보러 또 오겠다고 말을 건네더라고요.
성격이 아주 싹싹한 게 저는 처음부터 아들 친구인 상혁이가 마음에 들었어요. 외모도 성격도 다 마음에 들었죠. 그 후로 아들은 상혁이를 몇 번 더 집에 데리고 왔어요. 저는 올 때마다 반가운 마음에 맛있는 걸 해주기도 하고 배달 음식을 시켜주기도 했어요. 아들도 상혁이랑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았고요. 저에게는 그런 상혁이가 참 예뻐 보였죠. 그런데 여러 번 집에 놀러 오면서 언젠가부터 아들 친구 녀석의 눈빛이 조금은 이상하다는 느낌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저를 쳐다보는데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는 여자의 직감 같은 거 있잖아요. 그윽하게 저를 바라보기도 했는데 그 눈빛이 끈적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도 아들 친구이니 설마 싶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기곤 했어요. 20대 대학생인 젊은 남자애가 50대 아줌마인 저에게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늙은 아줌마인 제가 착각을 하는 거겠지 하고는 넘기곤 했죠. 그런데 그런 느낌을 받은 후부터는 밤에 자려고 누워있으면 아들 친구 녀석이 간혹 생각이 나더라고요. 능글맞은 성격도 밉지 않았고요. 잘생기고 키도 훤칠한 게 젊은 시절로 돌아간다면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늙어서 주책이라고 자책하면서 저는 억지로 다른 생각을 하려고 애를 썼어요. 이혼한 남편이 언젠가부터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아서 남자 품에 안겨본 지가 오래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랬는지 남자가 조금 그립기도 했었나 봐요. 아들 친구를 상대로 엉뚱한 착각을 하는 제가 주책맞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조금은 부끄럽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느낌이 틀리지 않았었나 봐요. 어느 평일이었는데요. 아들은 아침 일찍 학교를 간 어느 날이었어요. 대충 집안일을 해놓고 1층 꽃집으로 내려와서 가게를 정리하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점심시간쯤 되었을 무렵에 가게로 누군가가 쑥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손님인가 싶어서 돌아봤는데 아니 글쎄 아들 친구인 상혁이었어요.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어야 할 대학생이 대낮에 웬일인가 싶더라고요. 평일 낮 시간에 무슨 일이냐고 학교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저는 놀라서 물어봤는데요. 상혁이는 그날은 학교 수업이 없는 날이라고 했어요. 아침에 집에서 쉬다가 점심에 맛있는 거를 먹고 싶었는데 제 생각이 나서 들렀다고 하더라고요. 점심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면서요. 저는 반갑기도 했는데요. 다 늙은 아줌마가 뭐가 생각이 나서 찾아온 거냐고 약간의 잔소리를 했죠. 또래 대학생들 예쁜 아이들이 많을 텐데 그런 풋풋한 여자친구들 만나는 게 더 좋지 않겠냐고요. 상혁이는 넉살도 좋게 제가 젊은 또래 여자친구들보다 더 매력이 있어서 끌린다고 말을 했는데요. 그 말이 진심인 건지 저 기분 좋으라고 하는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괜히 가슴이 두근거리기는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상혁이의 등짝을 살짝 때리면서 실없는 소리 그만하라고 핀잔을 줬어요. 그러고는 오늘은 왔으니 점심이나 같이 먹고 가라고 했죠. 먹고 싶은 게 있냐고 했더니 제가 좋아하는 메뉴가 있으면 그거 같이 먹으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제 취향을 알고 싶다면서요. 마침 집 근처에 좋아하는 국수집이 있어서 거기 가겠냐고 했더니 좋다면서 어서 가자고 제 손을 잡아 끌더라고요. 상혁이의 두툼한 큰 손이 제 손을 꼭 쥐는데 이상하게 얼굴이 달아오르는 느낌이었어요. 그 큰 손으로 나를 만져주면 좋겠다는 남사스러운 생각마저 들면서 민망해져 왔죠. 대낮에 동네 사람들 보면 어쩌려고 손을 잡는 거냐면서 저는 질색하는 척을 했지만 사실은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리드해주는 성격의 남자라면 나를 맡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국수집으로 가게 되었고요. 제가 좋아하는 걸 먹어보고 싶다길래 똑같은 걸 2개 시키고는 만두도 한 접시 시켜놓았죠. 물도 따라주고 수저도 챙겨주는 모습을 보니 자상한 남자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그렇게 생각지도 못한 점심 외식을 하고는 꽃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상혁이는 그때까지 꽃집에 머물면서 제 말상대가 되어주기도 했어요. 저는 그 아이 진심이 궁금해서 정말 왜 찾아온 거냐고 한 번 더 물어보기도 했는데요. 상혁이 녀석은 진짜로 제가 보고 싶어서 찾아온 거라면서 제가 매력적으로 느껴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연상을 좋아하는 타입이라면서요.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눈이 마주쳤는데요. 잠깐의 어색한 정적이 흐르기도 했어요. 사실 저도 아들 친구인 상혁이가 마음에 들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나이 차이도 있고 또 아들 생각을 하니 조금 망설여지기는 하더라고요. 끌리는 거랑 그렇다고 생각 없이 행동해버리는 거랑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나이 먹은 아줌마를 상대로 장난이 지나치다고 질색하는 척을 하면서 그날은 그만 돌아가 보라고 했어요. 조금 있으면 아들이 돌아올 시간이기도 했고 아들에게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싶지는 않았으니까요. 상혁이는 돌아가면서 제 연락처를 묻더라고요. 심심할 때 문자하거나 전화해도 되냐면서요. 저는 못 이기는 척 제 연락처를 알려주고 말았네요. 그날부터였어요. 밤에 자려고 누우면 저에게 매력을 느낀다는 아들 친구 녀석의 말이 뇌리에서 맴돌았어요. 괜시리 가슴이 콩닥거리기도 했고요. 제 손을 잡던 그 커다란 손길이 떠오를 때면 괜한 상상을 하면서 달아오르기도 했죠. 그럴 때면 저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면서 그런 생각을 떨쳐내려고 애를 쓰기도 했네요. 그런 제 마음을 흔들려는 건지 간혹 저녁 시간에 그 녀석에게 문자가 오기도 했고요. 정말 연애하는 기분이 들게끔 제 일상을 물어보기도 했고, 우리는 시시콜콜한 대화도 나누면서 조금 더 친근해져가는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너무 오랜만에 느껴보는 그런 연애 감정에 제 마음도 확실히 흔들리고 있다는 걸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죠. 아들의 친구이기는 했지만 저는 오랜만에 찾아온 그 소중한 감정에 솔직해지고 싶었어요. 그렇게 얼마간 비밀스레 상혁이와 연락을 주고받다가 저는 어느 날 밤인가 제 진심을 털어놓고 말았네요. 저도 좋아하는 감정이 생겼고 더 많은 걸 함께하고 싶다고 말이에요. 그 고백 이후로 우리는 급속도로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서로의 일상을 많이 공유했고요. 저는 언젠가부터 휴대폰으로 상혁이의 연락을 기다리는 수준이 되어버렸죠. 그렇게 우리는 매일 밤 달달한 문자를 주고받다가 데이트 약속까지 잡아버리고 말았어요. 보고 싶은 영화가 있는데 같이 보러 가겠냐고 묻길래 그러자고 해버렸거든요. 얼마 만에 남자와 극장을 가고 데이트를 해보는 건지 엄청 떨리더라고요. 무슨 옷을 입어야 할지,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온통 그 생각뿐이었죠. 그렇게 약속 당일이 되었고 저는 다른 것보다 속옷에 신경을 썼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니까요. 딸이랑 아들에게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고 오겠다고 둘러대고 약속 장소로 향하게 되었죠. 극장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상혁이는 멀리서 봐도 참 훈훈하고 멋진 사내였어요. 저런 아이가 도대체 왜 아줌마인 나를 좋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기도 했는데요. 참 독특한 취향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쩌다가 그런 취향을 갖게 된 건지는 알 수 없었지만 오히려 고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덕분에 나이를 잔뜩 먹은 아줌마가 되어서는 젊고 훈훈한 아들뻘 남자랑 데이트를 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날 영화를 보는데 이 녀석이 은근슬쩍 제 손을 잡더라고요. 제 손을 꼭 쥐고 있는 바람에 제 심장은 엄청 두근거리기 시작했고요. 그때 이후로 영화 내용은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좌석은 또 눈치껏 맨 뒷자리 구석진 곳을 예매해뒀던데 그래서 더 오붓한 느낌이 들었죠. 저는 영화 중간쯤 슬쩍 그 아이에게 몸을 기대기도 했어요. 듬직한 품이 아늑하게 느껴지기도 했죠. 그렇게 그 아이에게 기대고 영화를 보던 중 우리는 살짝 눈이 마주치기도 했는데요. 주책스럽게도 제가 먼저 그 아이에게 입을 맞춰버리고 말았네요.
그때부터 우리는 영화는 뒷전으로 하고 서로 입을 맞추느라 한참 정신이 없었죠. 그렇게 영화를 마치고 나오는데 민망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길거리에 사람도 많은데 제 손을 꼭 쥐고 있는 그 아이 때문에 민망한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괜히 지나가는 사람이 우리를 쳐다보기라도 하면 이상하게 바라보는 것 같기도 했거든요. 그때 상혁이가 술 한잔 하겠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좋기는 한데 사람들 시선이 신경 쓰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자기 자취방에 가서 배달 음식을 시켜놓고 술을 마시면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 제안이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둘이서 한 방에 있다가 무슨 일이 생겨버릴 것 같은 예감이 왔거든요. 너무 쉬워 보이는 게 아닌가 싶어서 덜컥 좋다고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요. 고맙게도 자꾸 저를 조르는 거 있죠. 그래서 첫 데이트부터 자취방으로 따라가게 되었네요. 어플로 술안주를 미리 시켜놓고 그 아이의 집으로 가는 길에 마트에 들러서 술도 몇 병 구매를 했어요. 학교 부근에 있는 원룸 빌라였는데 나름 지은 지 얼마 안 된 곳인지 건물이 깨끗해 보이더라고요. 빌라 안으로 따라 들어가면서 어찌나 심장이 콩닥거렸는지 몰라요. 우리는 같은 마음이었는지 방 안에 들어가자마자 서로를 급하게 탐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제가 더 적극적으로 달려들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버릴 정도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는데요. 아들 친구와 그러고 있다는 사실도 까먹고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손길에 눈이 뒤집힐 지경이었죠. 그러다가 배달 음식이 도착을 해버리는 바람에 살짝 분위기가 민망해지기도 했는데요. 배달 음식을 받아놓고는 다시 하던 거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키도 훤칠한 상혁이는 그것도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아닌 척 하려고 했지만 너무 좋아서 저도 모르게 입이 귀에 걸려버리고 말았고요. 그렇게 거기서 저는 아들 친구인 상혁이와 하나가 되어버리고 말았네요. 몇 년 만이었는지 기억도 잘 나지를 않았지만 너무 행복한 만족감이 머리 끝까지 차오르는 느낌만은 분명했어요. 그리고 저는 진심으로 가버리고 말았네요. 한 번의 연애가 끝나고 저는 상혁이를 정말로 좋아하게 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상혁이는 정말 감탄이 나올 만큼 멋진 남자였거든요. 힘을 많이 써버린 탓에 그제서야 허기가 조금 느껴지더라고요. 우리는 조금은 식어버린 배달 음식을 펼쳐놓고는 요기도 하면서 술도 조금 마시기 시작했어요. 음식도 술도 그 아이 덕분인지 너무 달콤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되어버렸지만 상혁이는 저를 정말로 편하게 대해주더라고요. 살갑기도 하고 다정하기도 한 녀석이었어요. 너무 늦기 전에 집에 돌아가 봐야 하니 저는 술을 많이 마시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그 아이와 함께 있는 분위기에 취해버리는 기분이었죠. 달달한 분위기에서 다정하게 시간을 보내다가 상혁이는 저를 한 번 더 안아주었어요. 젊은 친구라서 그런지 아까보다 더 튼실하게 살아나서는 저를 만족시켜 주었죠. 저는 하마터면 까무러칠 뻔했네요. 꽤나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저는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오게 되었어요. 상혁이는 저를 데려다 주고 싶다고 했는데요. 혹여나 집 근처에서 딸이나 아들을 마주치기라도 하면 민망할 테니 저는 혼자서 가보겠다고 했네요. 그렇게 집에 돌아와서는 그날 밤은 정말 쓰러지듯이 깊은 잠에 빠지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내서 그랬는지 달콤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깊게 푹 잘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후로 일주일이나 보름에 한 번 정도 우리는 비밀스레 만나서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맛있는 걸 먹으러 가기도 했고 시내를 돌아다니기도 했지만 마지막은 늘 그 녀석의 자취방으로 향했죠. 저는 상혁이 덕분에 잊고 지내던 그 만족감을 다시 되찾을 수 있었어요. 함께 사랑을 나눌 때면 너무 좋아서 부끄러운 것도 있고 저는 그 아이의 사랑을 갈구하고 있었죠. 상혁이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는 그 아이가 원하는 건 다 해줄 수 있는 지경이 되어 있었어요. 살면서 처음으로 그걸 입으로 받아보기도 했네요.
살짝 거부감이 들기도 했었는데요. 상혁이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너무 좋았고 그 후로 계속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 저도 제가 그런 걸 아무렇지 않게 해주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이래서 여자는 남자하기 나름인가 봐요. 아무튼 그런 행복한 날들이 이어지던 중 어느 날인가 아들 군대 영장이 나오게 되었어요. 부쩍 커버린 아들이 어느새 군대에 갈 나이가 되었다니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했고 아들이 걱정이 되기도 했는데요. 오히려 아들은 남자라면 다들 갔다 오는 거니 걱정하지 말라면서 저를 위로해 주기도 했어요. 그렇게 얼마 후에 아들은 입대를 하게 되었고요. 늘 집에 있던 아들이 군대를 가고 나니 살짝 집안이 허전한 기분이 들기도 했는데요. 아들이 입대하고 난 후로는 상혁이가 집으로 자주 찾아와서는 제 허전함을 채워주고 있네요. 집에서 맛있는 것도 같이 해먹고 어느 날은 집에서 잠을 자고 돌아가기도 하죠. 그렇게 아침을 같이 맞이할 때는 마치 부부가 된 것 같은 착각이 들기도 해요. 오늘 아침에는 상혁이가 저녁에 집에 들르겠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오늘은 하룻밤 자고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밤에 한숨도 안 재울 거라면서 기대하고 있으라고 하는 거 있죠. 저는 밤새 그러는 거는 힘들어서 싫다고 아닌 척을 하기는 했는데요. 사실은 빨리 상혁이가 집에 와서 그렇게 해주었으면 하고 기대하고 있어요. 그 아이가 저를 이렇게 밝히는 여자로 만들어버렸네요. 물론 아들 친구와의 이런 연애가 영원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고 있어요. 언젠가 그 아이에게도 더 잘 어울리는 예쁘고 젊은 여자친구가 생기면 보내줘야 할 테니까요. 저는 혼자 있을 때면 종종 이런 생각을 하곤 해요. 언젠가 이 관계에도 끝이 찾아오겠지만 그날이 올 때까지는 진심을 담아 그 아이를 사랑해주고 싶다는 생각이요. 이 사랑이 끝나고 나면 다시는 이런 행복이 찾아오지 않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 저도 아들 친구와의 이 연애를 허락되는 그날까지 마음껏 즐겨볼 생각이랍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